8.15 대회를 계획을 하고 완전히 끝장내자.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일부 극우단체들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살인 혐의까지 씌워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조선일보는 정부가 프레임을 짜서 교회에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과거의 기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 저널리즘 성찰 프로젝트 김희택의 저널어택. 안녕하세요. 저널어택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와 보수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광복절 집회 이후에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 가까이 되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1200명 선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10월 3일 개천절에 또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버스 제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나오고 추석 연휴라서 과연 얼마나 모일까 싶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거는 일부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전 씨와 그 지지 세력들이 퍼뜨려오는 가짜 뉴스에 동조하면서 방역 당국까지 흔들어대고 있다는 점이에요. 광고 한번 보실까요?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 직권남용, 불법 감금이다. 광화문 집회 이후에 비판이 쏟아지니까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이라고 해서 조중동에 실은 광고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가지고 온오프라인에서 이런 주장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을 타고 회사 근무를 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마트를 가고 일요일에는 교회를 갑니다. 이랬을 때 이 A씨는 최근 코로나 양성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디 빨에 넣어야 될까요? 정부가 특정 집단을 찍기만 하면 그 집단이 생매장이 되고 있는데 야외에서 집단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구호를 외치고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된 게 통계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이 기사 한번 볼까요? 그날 광화문에 나갔다고 거기서 꼭 감염됐다는 증거는 없다. 코로나 발생 현황에는 지하철발 확진자는 하나도 없다. 광화문 집회처럼 무차별 검사를 안 해서인지 실제 안 나온 건지 누구도 답변 못한다.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랬죠.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하듯이 해운대 피서객 인파를 검사하면 확진자가 쏟아졌을 것이다. 방역 관점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보다 출퇴근 10,000원 지하철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사가 하는 주장하고 똑같죠. 어디 빨에 넣어야 될까요? 그러자 제1야당에서도 방역당국 통계에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내용은 다르지만 슬쩍 거들었어요. 우리가 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이 검사 횟수가 너무나도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에 이어서 코로나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 국내외에서 코로나 영웅으로까지 칭찬받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까지 이제는 직접 겨냥을 하고 나선 셈이죠. 물론 이런 주장들 자체가 방역당국이 한 번만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이죠.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검사 받는 거를 지금 받아라 말아라 또는 받게 해라, 검사를 하지 마라 이런 걸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자 환자 오는데 오늘 검사하지 말라고 그랬다. 내일은 오는 사람 다 검사하라고 그랬다. 그런 증언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조절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매일 확진자 숫자만이 아니라 검사 건수까지 공개하고 있으니까 윤 의원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정부가 씨앗을 뿌렸다.
문재인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몰려가면서 수도권 확진 폭발을 가져온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 정부가 잘못해놓고 광화문 집회에 연 전시와 사랑제일교회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런 주장이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13일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광복절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해서 300명, 4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12일부터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증을 하니까 당국이 14일부터 신도나 방문자한테 자가격리 통보를 했죠. 4,066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목사인 전 씨를 포함해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난 10일까지 확인된 것만 이 교회 신도가 540명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에서 78명이 확진됐다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계정과 아이디로 11차례에 걸쳐서 126만 명한테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라는 문자를 뿌렸다고 하죠. 이 중에는 자가격리 대상 1640명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가를 강행한 뒤에는 감염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동선도 속이고 이렇게 대놓고 방역을 방해했는데 조선일보는 정부가 프레임을 짜서 교회에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어요.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큰 언론사하고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부 극우단체들이 지난 4일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에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씌워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정은경 청장까지 결국 이런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한겨레 9월 22일치 칼럼 한번 볼까요? 전광훈은 점잖지 못한 성차별적, 극우적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있었지만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재능을 구구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를 노린 이들이 주목을 했다. 그런 내용이죠. 지난 9월 1일치 기사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광훈은 어떻게 개신교 리더로 군림했을까? 전교 일체를 꿈꾼 극우 목사들이 전광훈을 개신교 간판으로 키워서 총선 때마다 당명을 바꿔가며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데 도전했다. 조용기 목사나 김중곤 목사 등이 이끄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성향 목사들이 2004년에 한국기독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17대 총선에 뛰어드는데요. 기독교계 정당을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봐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그 다음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에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총선에 나설 때까지 대형 교회 원로 목사들이 정광훈 씨를 간판으로 키워왔다 그런 거죠. 이번에 제가 8.15 대회를 기획을 하고 돌아오는 8월 15일 날 완전히 끝장내자. 목사라는 전 씨가 극언과 막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목회자로 보기는 어렵죠. 전 씨를 지금까지 키워온 것도 보수 교단과 대형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죠. 교회를 이용한 정치, 종교의 위험한 질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당연히 비호 세력이 있다고 봐야죠. 극우단체와 수구 보수 정치 세력은 물론이고 일부 수구 보수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우한 폐렴보도 정치적 비판이라는 인상 줘선 안 돼.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조선일보 스스로 꾸린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이 위원들이 보기에도 심할 정도로 정부 비판 일본도였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고도 조선일보 보도 태도는 그 이후에도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하고 목사 정광훈 씨보다 정부를 더 겨냥해서 비난을 했고 신천지 사태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보도 태도를 보였죠. 최근에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다른 언론들은 일제히 집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개천절 대형 집회 추진 극우단체 제정신인가? 개천절 집회 취소하고 추석도 언택트 불가피. 코로나 위기에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안 된다. 대부분 언론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조선일보는 유독 집회 자체를 열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평소의 논조를 보면은 조선일보가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딱 하나, 기승전 정부 때리기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가 걸린 감염병에까지 정치 프레임을 들이대는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보수 언론 가운데서도 유난히 조선일보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정치 언론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나는 네가 쓴 기사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쓴 기사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했어. 국회의 패스트트랙 난동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지위를 높여줬고 이 나라에 대안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5월 7일치 조선일보의 대표 논객이라는 분이 쓴 글이죠. 총선 1년 전부터 모든 반문 세력이 총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한국당은 물론 보수 우파 지지층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수세에 몰렸던 이들에게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후에 총선이 다가오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반문을 선동을 했어요. 4월 15일 선택이 우리 자식과 손자들 운명을 좌우한다. 집권 3년 만에 나라 족보 바꿔버린 정권. 이대로 두면 우선들에게 전염병, 유전병, 풍토병 물려줄 것인가. 집권당 찍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4.15 총선에서 참패한 조선일보,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조선일보의 선거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그 유명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일 조선일보 12월 19일치 사설입니다. 한편으로는 희극적이긴 하지만 급격한 상황 변화 앞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명하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요새를 함께 다니면서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 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급작스러운 변화의 뜻을 슬기롭게 읽어내야 하는 일이다. 애들로 표현했지만 결국 노무현 후보 찍지 말라, 그 얘기죠. 1997년 대선 때 기사 한번 볼까요? 선거 하루 전날 기사인데요. 이회창, 김대중 선두 각축. 그런데 이 기사가 배포되기 전날 밤에 국민신당 후보로서 이들을 추격하던 이인재 후보의 당원들이 조선일보사 앞에서 신문을 불태우면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회창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자기 후보를 죽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폈죠. 199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선거의 뇌관은 정주영 후보가 준 꼴이 됐다. 그가 만약 굉장히 많이 득표를 하면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반면에 그가 적당히 많이 득표하면 김영삼 씨를 떨어뜨리고 김대중 씨를 당선시킬 것이다. 11월 28일치 논설실장의 정주영 변수라는 칼럼인데요. 대선 결과를 전망하는 그런 칼럼이긴 하지만은 민감한 시점에 정주영 후보를 김영삼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존재로 묘사한 그런 결과가 됐죠. 당연히 국민당이 반발을 하고 나섰고 광화문 당사에 현수막까지 내걸었어요. 김영삼 대변지 노릇하며 국민당 음해 앞장서는 조선으로 반성하라. 언론이 정치적 주장을 펼 수 있고 선거에서도 가치와 노선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죠. 심판이 운동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선수로 뛸 정도면은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 과학기자협회가 감염병 보도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언론인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경우 내부 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비판을 위해서 근거도 희박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치 목사가 주도하는 위험천만한 집회까지 두둔하면서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나아가 방역 당국까지 흔들어대는 그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천절 집회가
걱정됩니다. 성찰을 촉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너무 우리의 소명,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잔뜩 부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지 말고 논설위원들도 의외로 발랄한 구석이 있다 이런 느낌 정도 나는 99만 9,999 이제 최대 난점이 글을 써서 어필을 하던 사람이 말과 표정으로 쉽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신장로로 몰려가는데 오술길에 앉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유튜브는 신장로다. 그래서 일단 가보자. TV로 오세요. 좋아요. 하고 있어 봐. 내 찍기라도 안 된다.